안녕하세요.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좀 이 동네에서 사실 기술적으로 제일 발전한 이 동네에서 얘기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오늘 가져온 주제는 AI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마우스를 그러면 PDF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그리진 못했고요. 누가 그린 것도 아니고 그 인공지능이 실제로 자기가 직접 그려준 그림인데요. 어, 되게 자신을 멋있게 그려놨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전 아닌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네, 멋있게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주제여서 Artificial Intelligence 하면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는 지능이 먼저 뭔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 유명한 챗GPT한테 물어서 나온 대답입니다. 그래서 지능이란 이제 환경에 적응을 하고 특정한 목적을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뤄내는 것을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첫째로 뭐 해야 될 일들을 짚어보자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이제 환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거고 이제 그 상황에서 판단하고 이유를 찾고 리즈닝하고 저지먼트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실제로 풀어냈을 때 그 해결이 잘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고 다음을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래서 저는 하나 그려봤는데 뭐 이거를 짤막하게 도식도로 그려보자면 이제 모래시계 형태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뭐 우리가 운전하는 일을 수행한다고 해봤을 때 눈으로 뭐 상황을 판단할 거고 운전할 때 뭐 페달을 내가 얼마나 밟고 있나, 악셀을,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고 있나 이런 것도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앞에 차가 뭐 있고 도로가 있고 뭐 도로의 상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만 추려내기 위해서 이제 모래시계가 좁아지는 형태로 이제 보라색까지 가는 형태로 판단을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실제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복잡한 그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육을 뭐 이용해서 핸들을 돌리고 엑셀을 밟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다시 넓어지는 형태로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건 이 좁은 상태에 갖고 있는 짤막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이제 AI를 우리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졌던 뭐 AI라고 할 수도 없는 뭐 약간 클래시파이어, 오브젝트 디텍터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도로의 그림을 봤을 때 이 중에 사람이 뭐고 뭐 건물이 뭐고 도로의 형태는 어떻고 이런 걸 판단하는 AI가 처음에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알파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세돌 선수를 이겼던 알파고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보다 더 큰 혁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챗GPT가 있겠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실제 사람처럼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끔 요새는 일하다가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챗GPT한테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좀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공부를 10년 정도 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는 족족 막 3초면 얘가 대답을 해버리니까 너무 똑똑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처음에 이제 발매를 했을 때 저희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빨리 끌어모았느냐, 회원들을 얼마나 빨리 끌어모았나를 보면은 다른 것들은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그림을 너무 작게 가져서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일 그 전에 빨랐던 애만 해도 인스타그램만 해도 100만 명의 회원을 모은 데까지 2달 반 시간이 걸렸었는데 챗GPT 나오고 나서 그 데모 하는 거 영상 보고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많이 끌려서 5일 만에 100만 명의 유저를 모았습니다. 뭐 이 외에도 저희 많이 보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운전하는 시스템. 사실 테슬라가 시작한 지는 벌써 뭐 8, 9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아직도 갈 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기능적인 것들을 수행하는 것도 있다면은 제가 여기는 약간 주관적인 의견이 좀 들어갔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보면 멋있게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창조해내고 이제 뭐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들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의지를 가진다든지.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AI들이 이제 지난 한 3년, 사실 5년 전부터 개발이 되어 왔고, 그러면 요새는 예전에 죽었던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엘튼 존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음악을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고요. 또 뭐 고흐의 스타일로 그림을 새로 그려준다든지 하는 AI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AI가 창의력을 발휘한다라고 봐야 되냐라는 데선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했던 스타일들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사람처럼 창의력을 발휘한다,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음악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개발자들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드를 짜는 뭐 AI라든지 그 코드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직접 작성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건데 자기가 하기가 귀찮으니까 AI한테 시켜서 일을 대신하는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번역도 사람 대신 해주고 뭐 자막을 입히는 거, 영화에 자막을 입혀서 보는 거 이런 것도 대신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원리를 이해하는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사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안 해보려고 해요. 기술적인 얘기는 제외하고 좀 많이 앱스트랙션 해가지고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이 아니죠. 요즘 뭐 아마존 어떤 쇼핑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이게 제가 좀 또 너무 작게 가져왔는데 필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터들이 있으면 우리가 뭘 사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페이지도 엄청나게 많고 위에 떠 있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제품들만 두고 골라볼 수 있고 또 검색을 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걸 골라서 볼 수 있죠. 이전에 나왔던 아키네이터라는 앱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스무고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이 아키네이터가 우리한테 랜덤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던지는 상태에서 뭐 여러 질문들을 거쳐가면은 실제로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했던 사람을 얘가 직접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비슷한 원리를 우리는 AI 만드는 데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정보가 굉장히 많을 때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은 필터 아웃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남겨두고 그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AI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 AI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이제 질문 하나를 차원 하나라고 한다면은 뭐 모델이 갖고 있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질문의 개수가 하나일 때는 하나의 차원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 질문의 가지수를 100만 개, 1000만 개, 뭐 이렇게 늘려나가게 되면은 얘가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차원의 가지수가 100만 개, 1000만 차원 안에서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필터를 무작위로 배치를 하면 안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플로우 플랜으로 이제 필터의 배치를 바꾸게 되는데
여기는 사실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오늘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뭐 우리가 어릴 때 봤던 피노키오라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피노키오한테 이제 니트를 만드는 거를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오은영 선생 처음에 피노키오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뭐 하나하나 피노키오한테 다 알려줘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난다면은 이제 다른 패턴의 니트를 만들고 싶다고 할 때 오은영 선생님이 옆에 붙어서 계속 다 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노키오가 그냥 만들게 하고 오은영 선생님은 여기다 별점을 계속 매기는 거예요. 이 별점을 매긴 걸 가지고 피노키오가 자기 스스로 이제 피드백을 하게 하는데, 이 피드백을 하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왜 이전에 이걸 못했었냐 하면은 이 피드백을 주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개발이 많이 안 돼 있었는데, 그게 2010년대 초반에 뭐 조프리 힌턴 박사가 제시한 방식으로 새로 했더니 이제 잘 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2010년대 넘어서부터 AI가 급속히 발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람 한 명이 매번 피드백을 주면은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피드백을 주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인데 너무 느려지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피노키오 자체도 뭐 여러 명을 만들어 놓고 매스 프로덕션을 해버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이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면은 피드백도 더 빨리 올 것이고 더 많은 피드백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이제 배송하고 주고 이런 것 자체도 문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시간까지 절약하고자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직접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별점을 줄 수 있는 그 로봇 오은영 선생님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매스 프로덕션 그리고 컨섬션도 빨리 하고 피드백 더 빨리 줌으로써 이제 기술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알고리즘의 개발 뭐 이런 것도 많은 기술 발전에 영향을 줬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격렬화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샘플을 얻고 더 많은 학습 샘플을 얻고 그에 따른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한 게 어떻게 보면 근래의 발전 속도가 빨라진 데 큰 영향을 줬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의 그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챗GPT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학습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한 번 학습할 때 또 여러 번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하나의 단위를 플롭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단위가 테라플롭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10의 12승 플롭스인데 이게 그러면은 1억이 10,000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억 번을 이제 계산하면 그 위에 단위를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만억 번을 계산하는 단위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유명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이 학습을 위한 그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컴퓨터가 실제로 한 1초에 512 테라플롭스를 수행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은 아까 만억 곱하기 512번을 1초에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 A100이라는 컴퓨터를 가지고 100일 동안 학습을 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거냐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해보면은 2.7 곱하기 10의 25승본을 학습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산을 거쳐서 학습을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단위고 이거를 위해서 실제로 회사들은 이걸 어떻게 보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챗GPT 하나 만드는데 100일이 걸렸는데 다른 회사들도 다 그걸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해요.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으면 자기 돈을 벌 테니까 뭐 512 테라플롭스보다 더 좋은 뭐 GPU를 그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람이랑 이제 AI의 개발 속도를 비교를 어떻게 보면 해볼 수도 있겠어요. 이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챗GPT 같은 경우에는 10,000번의 제너레이션을 뭐 100일 만에 했다면은 실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하죠. 30년이라고 했을 때 36,000년이 지나도 1200 제너레이션밖에 못 간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 속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사람은 되게 비효율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챗GPT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더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그 발전하는 방향을 눈으로 체크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필터들이 막 10,000개, 1,000,000개, 1,000,000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걸들을 일일이 눈으로 다 쳐다본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경향성을 본다고 그 경향성을 보는 게 무의미한 게 그 각 필터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올드 테크놀로지에서는 뭐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를 내가 아는 정보를 가르쳤다면은 실제로 챗GPT나 AI 같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의 방법론과 학습의 속도를 빠르게는 해주지만 그 학습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아놨는지 내부에서 얘가 연산하는 게 각각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는 상태로 대부분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공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거에서 공포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말이 나오는 게 많지만 회사들은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걸 빨리 더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 알고리즘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플랫폼 경쟁을 하고 이 플랫폼 경쟁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서비스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자신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자기들이 계속 돈을 벌 거고 우리 아이폰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아이폰을 잘 안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왜냐면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사용할 텐데 이 사용할 때 우리 거를 먼저 처음 써봐야 나중에도 더 편하게 쓸 거니까 기술 경쟁이 지금 좀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은 우리는 이제 AI라는 학생이 있다고 할 때 좋은 책상, 컴퓨터 그리고 이제 뭐 램프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해주고 자 열심히 공부해 이런 식으로 좀 일을 요즘은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의 스케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엔지니어들이 조금 더 시장에 많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해 볼 게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챗GPT도 개발한 회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인공지능에서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혹시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CEO가 해임됐다가 다시 임용이 됐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AI가 지금 윤리적 좀 위험한 상태다. 때문에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다. 때문에 발전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이 CEO랑 다른 개발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다. 지금 시장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충돌을 하다가 CEO를 사임시킨 게 문제가 돼서 다시 CEO를 복귀시키고 결국엔 이 사진들이 패배한 전투가 될 거예요. 그들 간에는.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오픈 AI를 처음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 파운더 중 한 명인데 나중에 퇴사를 했지만 아직도 테슬라에서도 뭐 일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AI 개발에 대한 이제 견제가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인류한테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자신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에 기술 개발 상황이랑 자신의 회사의 기술 개발 상황이랑 그러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견제를 위해서 좀 얘기하는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제너럴한 AI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 같은 AI를 우리는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사람 같은 AI를 만든다고 했을 때 AI가 의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감정을 갖고 있느냐 감정이랑 의식을 갖게 매니플레이트 한다면은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일 텐데 사실 AI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쪼가리가 되잖아요. 뭐 0101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되겠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 AI보다 다른 AI가 더 좋다 생각했을 때 이 AI를 폐기하고 다른 AI로 대체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AI를 데이터를 지워버리면은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개나 고양이도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되면 의식도 있고 감정도 있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의식과 이모션을 갖게 된다면 얘는 지능을 만든 건데 지능도 당연히 갖고 있죠. 그럼 이걸 지워버린다면 우리가 생명을 죽인다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사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스팸 텍스트로 오는 링크를 열어서 뭐 개인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뭐 결제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기 행각이 많이 나고 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기능적으로 보면 사람의 얼굴을 미미킹하고 목소리를 따라하고 뭐 행동 양식을 따라하는 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타격을 뭐 또 정밀하게 한다든지 뭐 사람들을 트래킹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웨폰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 그 제목에 나왔던 게 The Fastest Caravan Ever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10년 전에 이 분야에 처음 입문했을 때는 이 정도로 빨리 기술 개발이 될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었고 앞으로도 기술 개발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업가들은 이제 돈이 되는 거를 쫓아갑니다. 돈이 되는 거를 쫓아가고 이제 그게 회사가 만들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든 뭐 실질적으로 규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기술 개발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쨌든 그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로서 취해야 될 행동 양식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 제 생각에는 나쁜 사람들 손에 이게 가장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론 머스크처럼 아까 그 기술 개발 자체에 규제를 걸어야 된다. 이사회처럼 기술 개발 자체에 규제를 걸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현실적인 방향이 전혀 아닐 것 같고 기술 개발이 어쨌든 된다는 가정하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뭐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은 기술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생각을 한 이유가 어떤 생각에서 출발했냐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볼 경우에는 AI 자체가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로봇들이 이제 아시모프의 로봇의 제3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을 해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어기고 사람을 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사실 AI가 개발한 역사를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해 왔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발전해 온 과정을 본다면은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뀌어 온 거죠. 진화를 해온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AI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여태까지 개발한 경험이 전무하고 그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전혀 끼워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AI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위협이 되려면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려면. 하지만 그 AI를 통제하고 그 생명 유지 장치를 틀어쥐고 있는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느냐가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신이 없었는데 네. 앞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현명하게 이 좋은 툴을 예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